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주소 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범죄 조직에 의해 불법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 원을 탈취당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근래에는 사기범들도 첨단화된 사기 수법을 개발하여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 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및 명의토용 대출 피해 주요 사례 첫 번째입니다.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주소 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범죄 조직은 탈취한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을 거쳐 모모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 원을 탈취하였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A씨는 4일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대출 피해 주요 사례 두 번째입니다. 사기범은 SNS에 미성년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사기를 친 사례입니다. 사기범은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을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 명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에 비대면 대출을 통해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주요 내용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동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 방법입니다. 첫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은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합니다. 이용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안심차단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두 번째, 차단되는 여신거래입니다. 안심차단 신청 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금적금담보대출 등 개인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세 번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해제 신청합니다.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손쉽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필요한 여신 실행 이후에 안심차단의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여부 조회 및 통지입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 여부에 대해서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및 해제 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안심차단 신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8월 23일 이후에 8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 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대 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낮은 편으로 신규 대출 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면 가입 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질의응답 주요 내용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등록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응답은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등록해도 모든 금융회사에 안심차단이 적용되므로 거래하는 은행마다 방문하여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응답입니다.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